안녕하세요. 명예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의 김도영입니다. 오늘은요 탈모 특집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미 탈모 예방, 조기 탈모를 지나서 치료를 적용해야 될 정도로 탈모가 진행된 분들을 위한 에피소드. 탈모 치료제 또는 탈모 시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브란스의 얼굴 피부과 김도영 교수님, 저와 이름이 같은 김도영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탈모가 있어요 하고 환자가 오게 되면 피부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뭐 비수술적인 치료부터 하죠. 그래서 바르는 약, 또 복용약,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모발 이식 잘 알고 계실 듯이 수술적 치료도 하고. 바르는 약도 있군요. 예, 최근에는 뭐 이렇게 레이저 치료나 병변 내 주사요법 이런 것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뭐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땡땡땡땡땡 하는 약들 있는데 남성분들이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갖는 걱정이 있죠. 아무래도 호르몬 관련 약품이다 보니까 남성 성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탈모가 있는데 이 약을 먹으려니 남자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걱정 때문에 탈모 치료제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약제 자체 뭐 말씀하시는 그 대표적인 성분명은 그 5알파 전환요소 억제제라고 하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제일 대표적인 약물 성분명인데요. 기전상 혈중에 있는 호르몬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이제 조직, 뭐 전립선이든 두피 표면이든 요 안에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약이 맞는데 실제로는 그 성기능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고에 따르면 최대 3에서 한 5% 정도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성욕이 조금 떨어진다. 또 심하신 분들은 발기가 조금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발생 자체는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3에서 한 5%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탈모 치료제를 또 복용하면 제가 간 전문이긴 하지만 간 수치가 올라간다 해서 탈모 치료제를 드시면서 또 간장 보조제를 같이 드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뭐 탁과 비교하면 네. 그 탈모 관련 약물들의 간독성 비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아시듯이 네. 그 모든 약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전문 의사분들하고 상의하시면서 특히 장기 처방 시에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탈모가 심한 여성분들도 탈모 치료제를 복용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모 치료제를 복용한 여성분이 임신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약을 중단하는 게 좋겠죠. 아직은 뭐 여성분들의 탈모, 오늘 안드로겐 탈모를 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정식 허가된 경구 약물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남성에서 쓰시는 항안드로겐 성분이라든지 또 경구 마이녹시딜 이런 약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직은 FDA 규정이나 의학적 규정상에서 임신 중에는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분들 많지 않지만 혹시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다 임신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탈모 치료제라는 것이 다 전문 의약품인데 일부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저도 이제 들어본 약인데 부작용 때문에 이게 탈모 치료제가 됐다. 그 약의 원래 작용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고혈압 약이었죠. 고혈압 약이었는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난다는 거 해서 미녹시딜이 탈모 치료제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입니까? 네, 그 먹는 약으로 처음에 개발되었다가 털이 나는 부작용으로 돼서 이제는 바르는 약으로 주로 돼 있는데요. 바르는 약은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구약은 어떻습니까? 경구약은 아직까지 아니죠. 예, 적응증은 뭐 그 고혈압에 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미녹시딜 경구약은 탈모 치료제로는 지금은 허가가 안 된.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탈모가 잘 좋아지지 않는 분들에서 제한적으로 허가사항 이외로 써볼 수는 있고요. 아직은 공식적인 허가사항은 심한 고혈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새롭게 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이 탈모 치료제 복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실 때 꼭 피해야 되는 뭐 약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탈모 치료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우선 그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5알파 전환 효소 억제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가장 많은 게 성욕과 관련된 성기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그 여성형 탈모에서 뭐 쓸 수 있는 약물들 중에서는 항안드로겐 성분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혈압, 이뇨 이런 효과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간독성 있는 약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언급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네. 뭐 판땡땡 이런 것처럼 그 약용 효모 추출액 같은 약물들을 치료제로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근데 실제로 일반 의약품으로 처방되고 있는 이 약물 자체의 적응증은 이 안드로겐 탈모는 아니고요. 영양결핍하고 동반되어 있는 일부 미만성 탈모 또는 이제 휴지기 탈모에 적응증을 받고 있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을 너무 과다하게 쓰는 경향은 있으세요. 원형 탈모든 안드로겐 탈모든 다 이제 사 드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 부분 약물은 비교적 안전한 뭐 아미노산을 주로 포함하는 제제지만 그래도 적응증은 비교적 좁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에 사 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약물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제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시술을 하나요? 보통 이제 개원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과거에는 여러 기관에서 하다가 네. 요즘은 이제 조금 제한된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마 강자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제한적인 기관들에서 이제는 좀 많이들 하고 있고요. 헤어 직무 정확한 용어가 모발 이식 또는 네. 모발 이식술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게 또 종류가 또 있겠죠? 모발 이식 수술에도. 근데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더라도 특정 부위에서 자기 모발을 떼서 이제 부족한 부위에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저희가 구분을 하자 그러면 얻는 과정과 이제 심는 과정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요. 심는 과정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네. 모낭을 식목이라고 해서 이제 꽂듯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심어주는데요. 채취하는 과정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뒷부분에 네. 건강한 모발이 남아있는 부분에 길게 수술적으로 뺀 뒤에 모낭을 하나하나 갈라서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처음 채취할 때부터 모낭 단위로 이제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이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가장 큰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발 이식은 탈모가 아주 심한 분들, 덜 심한 분들 상관없이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단계에 따라 적합한 시술이 또 따로 있는지? 사실 이론적인 거는 뭐 경증에 안드로겐 탈모 환자도 가능합니다. 일단 우선 남자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남자분은 진행되더라도 뒤는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적응증은 약물로 개선 효과가 좀 기대되지 않는 분들 중에 헤어라인이 많이 망가진 분들, 뒤로 이제 많이 갔다 이런 분들은 모발 이식의 좋은 대상이 됩니다. 여기 해서 그렇게. 새로운 헤어라인을 잘 구축해주면 미용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여성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헤어라인은 잘 보존되는데 위에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뒤에 있는 부분을 떼서 조금씩 밀도를 높여주거나 부족한 헤어라인을 보충해주면 되는데요. 다만 여성 경우는 많이 진행된 경우는 뒤쪽도 좀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뒤쪽에 줄 털이 건강하게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좋은 이식증의 대상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채취할 부분이 있어야 이제 심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발 이식한 후에 그 전에 복용하던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모발 이식 후에 지켜야 될 생활 수칙 간단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모발 이식하더라도 원래 남아있던 털들은 그대로 아픈 털이니까요.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발 이식 전에 투여했던 약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 뭐 바르는 약이든 이런 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모발 이식이 잘 생착되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수칙들을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탈모 특집 1000만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탈모에 대해서 세 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얼굴 김도영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세 편의 탈모 특집 모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김도영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탈모 걱정 없는 하루 잘 보내시고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녕.